중국과 몽골로부터 편서풍을 타고 내려오는 황사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한국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황사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바로 한국을 비롯한 과학 선진국들이 함께 개발 중인 특별한 에너지 발전 덕분입니다.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완전히 새로운 이 발전 기술은 단순 에너지원을 넘어서 전 지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 기후변화 위기를 타개할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크게 화제입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이 뚜렷하게 두각을 드러내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도대체 어떤 엄청난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이면서 고효율을 내는 에너지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핵융합 에너지인데요. 핵융합 에너지는 탄소가스가 배출되지 않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도 나오지 않는 장점이 있어 대용량 고효율 친환경의 미래 에너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 장치가 꺼져도 폭발이나 방사선 유출에 대한 우려도 없어 사고가 나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자원이 풍부한 대용량 발전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인데요. 핵융합 연료 1g은 석유 8톤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생산이 가능하고 욕조 반 분량의 바닷물에서 추출할 수 있는 중수소와 노트북 배터리 하나에 들어가는 리튬의 양만으로 사람 한 명이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가히 꿈의 에너지라 불릴만하죠.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핵융합이 상용화하면 탄소 배출 적감은 물론 궁극적으로 환경과 관련한 긍정적인 연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타일러 코엔 조지 메이슨 대학 경제학 교수는 값싸고 깨끗한 전력원은 다른 원천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핵융합이 제트기를 조종하는 데 직접 쓰일 수는 없지만 수소연료 전지로 움직이는 비행기에 필요한 그린 수소 생산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이런 연쇄 반응으로 저렴하면서도 깨끗한 에너지를 경제 전반에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 과제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핵융합은 전 세계 모든 석탄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합니다. 핵융합의 2차 결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해수 담수화는 막대한 전기를 필요로 하는데 핵융합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관련 비용이 저렴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지역이 훨씬 더 푸르게 되고 사람들은 더 많은 소를 길러서 더 많은 쇠고기를 먹게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 소들이 훨씬 더 많은 메탄을 대기 중으로 방출해 기후변화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비용이 너무 저렴해져 공기 중에서 메탄이나 이산화탄소 가스를 포집하는 기술이 실현 가능해지고 저렴해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무제한의 무공해 에너지는 공상과학소설에서나 꿈꿨던 일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담수화가 저렴하고 쉬워지면서 지구촌의 많은 풍경을 마치 테라포밍하는 것처럼 바꿀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핵융합 에너지가 상용화되면 냉난방에 있어 실내는 물론 야외도 온도 조절이 가능해지고 눈을 녹이거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네바다주나 중동, 몽골, 중국 등의 사막이 초원과 숲지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황사로부터 마침내 벗어날 수 있게 되죠. 지금의 한국은 편서풍 때문에 서쪽의 타클라막한 사막과 몽골의 고비 사막, 중국의 황토 고원으로부터 날아오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여름에 그나마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는데 그마저도 중국에서 공장을 가동하면 한국은 그야말로 사시사철 먼지를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몽골에라도 사막이 아닌 숲과 호수 등이 있게 된다면 한국은 황사로부터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텐데요. 한국이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몽골이 해수 담수화를 위해 파이프를 개설하게 된다면 중국 산해관까지 이어지는 회랑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몽골이 담수화할 바닷물을 취수할 수 있는 회랑이 만들어져야만 몽골 사막지대를 숲과 호수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몽골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중국의 내몽골 자치구와 몽골 공화국이 존재하고 있지만 만약 두 지역이 통일되고 만주지방이 분리 독립하게 된다면 몽골은 그동안 답답한 내륙 국가에서 서해바다와 연결되는 해양 국가로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비단 몽골뿐 아니라 자연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의 나라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죠. 이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몽골은 한국과 함께 그린벨트 조성 사업에 나섰습니다.
몽골을 횡단하는 대규모 녹지 조성 프로젝트인데요. 이것은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는데요. 현재의 몽골은 세계 최악의 물 부족 국가로 유명하죠. 몽골 내 담수의 면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고원지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물이 흘러들 곳이 없는 것입니다. 물이 마르면 그대로 사막화되어 버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죠. 만약 해수 담수화 기술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중국의 바레만에서 몽골에 이르는 대규모 수자원 조달 프로젝트를 통해 몽골의 고비 사막 지대를 촉촉하게 만들어 한국의 하늘도 늘 푸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핵융합 발전 기술이 완성되면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한국의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까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 세계가 자본과 기술을 동원하며 합심하고 있는데요. 국제 핵융합 실험로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터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유럽, 인도 등이 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독보적인 연구 성과를 과시합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인공태양 K스타가 핵융합 에너지를 내는데 핵심 조건인 이온 온도 1억도의 초고온 플라스마를 30초간 유지하며 초고온 플라스마 장시간 운전 세계 기록을 낸 바 있습니다. 인공태양은 오래전부터 전 세계에서 개발하기 위해 분투해온 핵융합 발전의 산물입니다. 한국이 이미 2020년에도 20초 연속 운전에 성공하며 세계 핵융합 장치 중 최장 기록을 세운 데 이어 2년 연속 세계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게다가 2018년에는 1억도 플라스마를 세계 최초로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당시 1.5초에 불과하던 플라스마 유지 시간을 2020년 2월에 8초로 대폭 늘렸습니다. 1억도 이상 플라스마를 5초 이상 유지한 것은 K스타가 세계 최초였죠. 현재까지 플라스마 유지를 이토록 길게 유지해낸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뿐입니다. 1988년에 시작된 이터 프로젝트에 한국은 2003년이 되어서야 합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핵융합 에너지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동안 핵융합 연구 프로그램에 한화로 약 3,400억 원을 투자했으며 영국 옥스퍼드 인근 커렘 사이언스 센터 소재 핵융합 설비 구축에 2,8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그렇게 큰 금액을 투자하고도 한국을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플라스마 유지 시간을 100초까지 늘리게 되면 핵융합 발전 상용화의 기초가 완성되게 되는데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연구진들은 안정성을 위해 무려 300초까지 늘릴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을 2026년까지 완성할 것이라 천명했는데 이로써 2040년에서 2050년경 핵융합 발전 기술이 상용화되면 인류에게 에너지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사용 가능한 나라가 있고 사용할 수 없는 나라가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그런 러시아를 두둔한 나라들, 친러 국가들은 친환경 에너지로부터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이터에 참여 중이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유럽 등의 서방 국가들이 화석 연료의 사용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 자동차까지 전기로 기동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러시아를 비롯한 몇몇 나라는 여전히 화석 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양극화가 이루어지며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은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도태될 수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 카다라슈 지역에 인류 에너지 문제 해결의 길이라는 의미를 담은 이터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한화로 17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투입되었습니다. 이터는 국제 공동건설 및 운영을 통해 핵융합 에너지의 실용화를 위한 최종 공학적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초전도 기술 등이 적용되어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터는 한국에서 TF 초전도 선재와 진공용기 본체, 진공용기 포트, 블랑켓 차폐 블록 조립 장비, 열차 폐체, 3중 수소 저장 공급 시스템, 전원 공급 장치, 진단 장치 등 9개 주요 장치를 조달했습니다. 이처럼 핵융합 발전 기술에 있어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이라면 플라스마 유지 시간을 300초까지 늘리는 것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차근차근 늘려나가면 마침내 1년 365일 가동하는 것이 가능해져 인류가 핵융합 에너지로 돌아가는 지구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핵융합 에너지가 한국의 주도 아래 탈 없이 잘 개발되어서
사막화를 비롯한 지구의 환경 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